그래서 21살 때 아버지 이제 아프신 걸 듣고 22살 돌아가셨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우리 어머니가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어머니 저 학교 자퇴할 거예요. 어머니께서 웃으셨어요. 아들 그럼 어떻게 하려고가 질문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들었죠. 미국 가서 사업을 통해서 성공을 일구겠다. 정말 몰라서 용감했던 것 같아요. 그때 지하 단칸방 찾아 들어갔거든요. 정말 외롭고 방향을 모르겠고 아예 영어도 잘 못하는데 정말 많이 묻고 배웠어야 됐었거든요. 그런 날도 있었는데 버텼고 지금은 성장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반갑습니다. 누움을 창업하고 리더하고 있는 정세주입니다. 누움은 행동 변화를 바탕으로 건강을 도모하는 기술 기업입니다. 뉴욕 맨하탄에 위치하고 있고요. Consumer-led Healthcare 시장에서는 사용자 그다음에 매출 순위에서 1위를 하고 있고요. 3,000명 이상의 정직원 모시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16년 전에 창업을 했습니다. 2005년 제가 25살 때 뉴욕으로 갔어요. 미국에서 많은 고생을 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재미있게도 너무나 많은 행운이 있었어요. 지난 16년간. 그래서 이런 자리가 저는 영광스럽고요. 방황을 많이 하셔서 괴롭고 외롭고 삶의 무게가 정말 가득이신 분들께 저의 얘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건강한 영감을 드릴 수 있다면 참으로 복될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는 전라남도 여수에서 자랐어요. 여수는 미향이죠.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산부인과 전문의 선생님이셨고요. 굉장히 관계가 가까웠었고, 그 당시에는 이제 부모님이 의사 선생님이시면 주로 이제 자녀분들도 의사가 되는 분위기였다고 해야 될까요? 10대 내내 의사가 된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었고, 하지만 의학대학교를 제가 진학을 못해서 차선책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대학교에 전자전기공학부를 들어갔어요. 거기서 필요한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렇게 재미없을 수가 없었어요. 방황이죠. 그렇게 큰 방황을 할 줄 몰랐어요. 저는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황이 정말 끝도 없이 시작을 했고, 그 방황을 잡아줬던 것이 창업이었어요. 저는 특이하게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헤비메탈 음악을 많이 좋아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인터넷 문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지방에 있으면 건너 유통된 수입 음반을 정말 오래 기다렸다가 그 비싼 돈 주고 사서 수백 번 수천 번 듣고 그러는 거예요. 한 곡을 계속 듣고 CD를 사면은. 서울로 왔더니 수입 전문 음반 상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 찾아가 봤어요. 제가 드디어 서울에. 그랬는데 공통점이 있었는데 다 불친절했어요. 모든 가게가 다. 그래서 왜 불친절하게 생각해 보니까 불친절해도 팔리기 때문에 불친절한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창업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가 1999년 모든 게 닷컴으로 이제 가던 시절이지 않습니까? 그때 여수에서 같이 여수고를 나온 친구에게 부탁을 했어요. 우리가 이 헤비메탈 이카머스 상점 만들어가지고 유통을 해보자. 바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이제 웹사이트를 만들어주고, 그 CD 뒤에 보면은 거기 디스트리뷰터 컨택 인포메이션 있어요. 팩스 넘버가 있어요. 그 당시에 다 있었어요. 제가 팩스를 다 떠올렸어요. 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도매상 거래를 할 때는 3개월, 4개월, 6개월 뒤에 이렇게 수금을 하거든요. 저는 근데 크레딧이 없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도매상에서.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쭉 모아 용돈이 보니까 300만 원 좀 넘게 있더라고요. 돈을 납입을 먼저 하고 300만 원어치 샀어요. 처음에. 제가 론칭하자마자 잘 됐거든요. 왜냐면 저희 같은 이카머스가 최초였거든요. 그래서 되게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입고가 되면은 거의 일주일만에 다 나가요. 그래서 더 주문을 했죠. 나중에는 이렇게 훨씬 늘렸죠. 1,000만 원, 2,000만 원 주문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소문이 나는 거예요. 제가 네트워크가 생기고 너무 재밌었어요. 매일 12시 반에서 1시까지 제가 사무실에서 일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비전이 보이더라고요. 디스트리뷰션 서비스를 바탕으로 그 다음에 프로덕션으로 가야겠다. 재밌죠. 재밌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머니한테 전화를 받고 제가 가족회의를 좀 해야겠다 말씀하셔서, 가족회의 그런 거 해본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그래서 제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았죠. 여기서 내가 보니까 아버지께서 이제 폐암 말기이시더라고요. 아주 빠르게 쇠약해지시더라고요. 2002년 한일 월드컵 저희 아버지 보셨습니다. 다행이라 생각해요. 아버지께서 너무 즐거워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임종을 맞이하는 것도 같이 있을 수 있어서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영광이라 생각을 해요. 그 과정을 경험하면서 저는 삶의 무게감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군대를 가서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한 1년 이상을 왜 우리 아버지일까 생각을 했어요. 왜 하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까? 그 다음에 저에게도 다가올 죽음, 우리에게 모두에 다가올 죽음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런 질문도 많이 우리 어렸을 때 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그 죽음을 맞이해야 될 거고, 죽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할 기회를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 특히 성인이 되면 이 생각의 영역에서
수납장에 딱 넣어놓고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은. 근데 그 고민을 제가 아주 많이 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방향성, 무엇을 해야 하나, 난 앞으로 어떻게 커야 할까. 지금 생각하면 정신과 쪽에서 이제 분석하기로는 증명 욕구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는 어떤 걸 내가 증명을 해야 될까. 그런데 과연 증명을 누구한테 해야 될까.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증명을 한들 채점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한 1년 반 이상을 그 고민을 하다가 2년 차에 저희 선임이 저를 혼을 내셨어요.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얼굴의 그림자가 너무 크다.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근데 그 충격요법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시간이 2년이 지난지 몰랐거든요. 제가 이제 깨어났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까? 왜 사람이 죽나? 이런 고민을 안 하기로 생각했습니다. 답이 안 나오니까요. 하지만 어떤 생각으로 그 에너지를 쓰게 됐냐면은, 그럼 나는 태어난 곳이 내 선택이 아니었지만 내가 어떤 재주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가는 건 내 선택이지 않겠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답이 나왔습니다. 남에게 보여주는 삶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삶의 우선순위에 맞춰서 진솔되게 살아보자. 책임을 내가 지면서 살아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학교 자퇴할 거예요.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우리 어머니가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어머니께서 웃으셨어요. 아들 그럼 어떻게 하려고가 질문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들었죠. 미국 가서 사업을 통해서 성공을 일구겠다. 너무나 감사한 게,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좀 눈물 나서 감사한 게, 우리 어머니가 네가 어떻게 그걸 하겠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가족 간에 상처 줄 수 있잖아요. 단 한 번도 그렇게 의심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노력하면은 돈을 벌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비전을 실천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을 해서 해야 될지는 모르고 왔죠. And that's okay. 만약에 새로운 도전이 실패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노력으로 뭔가를 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소집 해제가 된 4일 뒤 2005년 1월 22일 날 뉴욕으로 왔습니다. 돈은 그때 제가 3,000불 가지고 왔어요. 왜 그런 거 있죠. 군대 나오고 나면은 몸 좋고 정신 좋고 필요한 건 별로 없고, 그 미국에 페니세이브라고 있어요. 공짜 이렇게 광고지 신문 같은 거 있거든요. 저 그거 열어가지고 일일이 전화 걸어가지고 지하 단칸방 찾아 들어갔거든요. 노스 마사피쿠아라고 정말 시골 동네가 있어요.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98% 이상이 백인인 동네예요. 몰랐어요. 에이시안에 아예 없는 동네를 제가 간 거예요. 저 아는 사람 정말 제로, 단 한 명도. 차도 없고 처음에는. 그래서 많이 걸어다녔어요. 월마트를 가서 심심하니까 월마트 구경만 해도 한 2시간은 가요. 캐시하고 얘기하고. 근데 제가 핸드폰이 스프린트라는 회사 거였거든요. 스프린트의 커스터머 서포트에 전화해가지고 얘기하고 그랬어요. 영어 좀 연습하려고. 제 처음 친구는 제 집주인의 남자친구였어요. 연세가 한 50세 넘으셨던 것 같은데, 그 JFK 공항에서 안에 수화물 움직이는 이렇게 트럭 운전하시는 분이셨는데, 자꾸 이 하이 한 3개월 하다가 나중에는 버드와이저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먹다 보니까 건너오래요. 그래서 4개월째 제가 건너 올라갔어요. 반지하에서 1층으로. 그래서 저녁 먹으면서 얘기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자신감을 얻어갔죠. 아,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구나. 다시 만들어갔죠. 모든 인간관계를 제로 상태에서. 영어도 정말 하나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원래 없던 기능, 경청을 많이 해야 되고. 왜? 영어가 안 들리니까요. 경청을 하니까 사람들 더 좋아해요. 경청하는 사람 누가 싫어하겠어요? 사람들 다 듣는 연습을 안 하고 있잖아요. 한 명 한 명이 저한테 귀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부침성을 키우면서 여러 가지 이제 긱워크, 사이드 잡을 가져갔죠. 진짜 일은 한국에서 오는 코트라라고 있어요. 중소기업이라든지 대기업이 국제적으로 글로벌하게 비즈니스하는 거를 많이 도와주시거든요. 미국 코트라에서 저를 고용하셨어요. 우리나라 중소기업 우수 제품을 수출을 도와드리는 일을 제가 맡았어요. 바이어를 찾고 미팅을 주선을 하고 통역을 하고 운전까지 하면서 하는 그런 일을 맡아서 했거든요. 제가 어떤 걸 팔았냐면요, 은나노 때미수건을 팔았어요. 미국에서. 그러면 뭐가 오냐면요, 샘플 하나 떼수건 딱 주면서 자 팔았고 와 미스터 정, 이거예요. 가이드 없습니다. 가이드 아예 일도 없어요. 황무지 개척하듯이 대표님들과 같이. 그러면서 뭘 배웠냐면은 허슬링 하는 것, 그 다음에 팔로 개척, 고르마켓 스트래티지겠죠. 이제는 어떻게 했었을 때 프로스핏 바이어를 찾을 수 있을까,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무한한 에피소드가 생겼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블라인드를 팔았어야 됐어요. 블라인드. 그 샘플북이라고 합니다. 책자를 줘요. 한 3.5kg 됩니다. 책이 무거워요. 페이지마다 색깔별로 다 있는 거죠. 패브릭이. 그거 하나 주고 팔았고라는 거 저한테. 알아봤더니 뉴욕 맨하탄이 미국 전역에서 메카가 있더라고요. 수백 개 업체가 거기서 수입을 해서 유통을 하는 건데, 아침에 8시에 문 열더라고요. 그래서 꼭대기층에서 끝까지 내려오는데 단 하나도 못 팔았어요. 못 판 정도가 아니라 아예 미팅이 성사가 안 되는 거죠.
빌딩이 문 닫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3시 반인가 꽤 일찍 닫아요. 나가야 되는데 마지막 가게가 정말 드라마처럼 마지막 힘을 내서 피칭을 했는데 그 미팅이 성사돼서 요양원에 들어가는 블라인드 찾고 계셨고 불에 타지 않는 성분이 들어간 걸 찾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설명을 들었더니 한국에서 온 대표님께서 이제 영어가 안 되시는데 바로 페이지를 열어서 라이터로 바로 불을 붙여가지고 3분 동안 타는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제가 그 $1 million 계약했거든요. 그 다음 주에 제안도 받았어요. 미국 지사 사장이 되라고 저보고 거절을 했죠.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항상 제가 갖고 있는 철학이 있는데요. 저는 잘 파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진심으로 도움이 되는 가치를 스토리텔링 하는 사람이에요. 그 가치를 쉐어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스토리텔링이 아주 강력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아마 그거를 제가 그런 재주를 발견한 거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의 공동 창업자인 아르템 페타코브, 창업할 당시에는 구글 맵 테크 리드였었고요. 저와 함께 뜻이 맞아서 지난 16년간 희노애락을 함께 지금 공유하고 있는 삶의 동반자이자 파트너입니다. 어떻게 아톰을 만났냐? 제 사촌 동생이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공부를 했어요.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뉴욕에 있다고 들었는데 못 만난 지 10년이 넘었으니까 잠깐이라도 보자. 같이 친구 만나고 했는데 미안하지만 거기 잠깐 와서 같이 보면 어떨까 해서 of course 그래서 갔어요. 그 동아리 모임에서 지금도 기억이 잘 나요. 그때 멤버들이 다 젊은 친구들인데 꽤 거만했었어요, 다들. 해시펀드 들어가서 바로 들어가자마자 막 몇십억 벌어버리고 모건 스탠리랑 이렇게 골드만삭스 좋은 금융계 회사에 다니더라고요. 근데 아톰은 그러지 않았었어요. 아톰 그 당시에 구글에서 개발 팀장이었어요. 테크 리드. 근데 거만하지 않더라고요. 널디하긴 했어요. 저는 그게 좋았었어요. 진솔돼서. 나중에 알았는데 우크라이나에서 13살 때 미국으로 온 거예요. 본인도 영어를 하나도 못했었고 그 당시에. 아마 그래서 저같이 막 미국에 와서 이제 노력하고 뭔가를 만들어가는 사람에 대해서 연민이 있었었겠죠. 다시 만났죠, 이틀 뒤에. 새벽 4시까지 얘기했어요. 그때 알았습니다. 좋은 친구가 바로 되었어요. 우리는 어떤 사업 아이템 때문에 창업한 게 아니에요. 미션 때문에 창업했어요. 미국의 위대한 기업인들 보면은 대부분 이민자가 아시죠? 창업가들. 왜 그럴까요? 이민자가 되면 세상을 다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 나라에서는 보편타당한 서비스가 있다고 칠게요. 근데 이민자 입장에서는 불편한 게 보일 수 있겠죠. 그러면 거긴상 그러겠죠. 원래 이런 건데 우린 불편하거든요. 그렇게 창업했어요. 궁금증이 많아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교육을 받고 힘이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부자 나라잖아요. 그런데 헬스케어 60% 이상의 성인이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에 노출되어 계세요. 아픈 게 정상인 나라인 거죠. 왜 그렇게 큰 헬스케어가 존경받는 기업이 많지 않을까? 가장 큰 인더스트리인데 미국에서 만족시켜야 하는 이해관계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서비스를 잘 만들 수 있는 구조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했던 그 솔루션은 최종 사용자, 엔드 유저에 집착을 해보자. 창업하고 나서 아톰한테 물어봤던 첫 번째 질문 중에 하나가 네가 생각하는 최고의 기술자, 인재 5명만 이름을 대다오. 다 모시고 왔어요. 한 분도 안 빼고 5분. 그게 제가 첫 번째 한 일이에요. 저는 제가 잘 못하는 거 바로 얘기합니다. 못한다고. 하지만 못하는 게 부끄러운 건 아니죠. 그래서 모시는 거죠. 도와달라고. 그 다음에 우리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 당시에 어떤 가설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건강해지려면 운동해야지 생각을 했어요.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헬스클럽에 있는 경험 자체를 재밌게 드릴까 생각해서 만든 게 스마트 바이크라고 해가지고 일반 헬스클럽에 있는 자전거를 인터랙티브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했거든요. 단 한 대도 못 팔았어요. 투자도 한 군데도 못 받았고 프로덕트 마켓 핏, 커머셜 이게 아예 안 된 거예요. failed. 여기까지 걸린다 2년 걸린 거죠. 배운 게 뭐였냐면 헬스클럽 자체가 돈이 없구나. 이런 기술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없구나. 둘째, 헬스클럽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걸 원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찾아오면은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순진한 거죠. 너무 힘들어졌을 때 통장의 잔고가 300만 원도 안 남았어요. 저는 그거를 막 글로리파이 하고 싶지 않아요, 이 스토리를. 왜냐면 that's the truth story. 오케이? 그래서 하드웨어 다 집어치우고 하드웨어 살 돈도 없으니까 저희의 선택이 아니라 상황이 돈이 없어져서 투자를 아무도 안 해주니까 너무 가난해져서 만든 게 앱이었어요.